자, 이분은 아까 우리 박종훈 팀장님 너무 긴장하셔서 제가 좀 긴장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가 고용 지표가 이제 줄줄이 발표되는 주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노동시장 좀 봐주신다면서요? 예,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면서 네. 24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네. 그 뭐랄까 이 숫자가 높은 숫자야 낮은 숫자야라는 거를 생각할 때 보통은 이제 컨센서스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이제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뭐 이제 그것도 좋은데 뭐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예. 좀 그런 식으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숫자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네.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요? 일단 24년이 됐고 지금 가장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졸트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 숫자들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그 미국 고용 시장은 이제 쿨링 다운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제 생각은 그 언제부터 우리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그래요? 있는 거죠. 네. 조금만 돌아가서 봐도 작년 하반기에 계속해서 뭐 그 핫하다고 얘기하고 그 앞에 이제 레드가 빠진 거였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레드? 상반기에는 레드핫이라고 이 표현을 하다가 그게 네. 핫하다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쿨링 다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쿨링 다운이라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숫자를 보면 될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일단 우리가 뭐 잘 모르니까요. 경제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생각해 본다면은 FOMC의 SEP 자료가 먼저 나오겠죠. 네. 이제 12월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료 올려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SEP의 그 미디안 값, 중간 값들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겹게 보셨겠죠. 1월 초가 됐으니까 거의 한 달 된 자료니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 그 제가 봤을 때 특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GDP 성장률, 실업률, PC 인플레이션은 뭐 거의 안 변했네. 2024년 기준으로.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2.6에서 2.4로 떨어졌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1에서 4.6까지 떨어지네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자료가 발표가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게 드디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네. 3번을 내린다. 그럴 리가 없어요. 6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3월. 뭐 이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 부분은 많이 설명이 됐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다른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난번하고 실질 경기에 대한 시각은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고용시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고용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지표를 딱 찾아보면은 실업률이 나온단 말이죠. 실업률 4.1%예요. 아래를 보시면은 September 프로젝션이라고 지난번 SEP 자료가 나왔을 때 네. 9월 말에 이때도 24년 4.1%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4.6, 4.5의 실업률을 전망하던 숫자들이 4.1로 안정화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FOMC에서 생각하던 것보다 실업률을 더 낮게 수렴시켰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시장은 쿨링 다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낮아진 상태에서 수렴이 돼 있다? 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간다라는 얘기지?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25, 26 롱거텀을 보시면은 실업률이 똑같은 4.1이네요. 숫자를 찍어놓고 있어요. 이거 뭐 일부러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미디언을 찍어놓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실업률 자체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기준금리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연준의 FOMC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시장의 다른
그 전망 자료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흥미롭게도 이거는 그 12월 초에 이제 연준 기준금리 전망 자료인데요. 네. 아이비들이 찍었을 때 5.5부터 2.75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찍어놓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그 극단적인 세 개 정도를 빼놓는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5.0, 4.75, 4.5 이 정도, 즉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예. 물론 도이치뱅크나 UBS처럼 UBS는 미국 경기는 24년에 몹시 안 좋을 것이야라고 네. 생각하고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우스들도 존재는 합니다만 예.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연준에서 3번 정도 이야기를 한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 IB에서 전망한 자료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그렇게 IB 거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를 예. 공격적으로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와, 거죠. 근데 이거 다음 표를 한번 보면은 예. 좀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나오는 것 같은 게 아니 근데 예. 보세요. 그 다음 표 한번 좀 네네.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표는 즉, 이제 경제 예. 성장률 자료예요. 그 UBS가 경기 1.1을 찍었죠. 무너진다면서 2.75%까지 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성장률이 1.1%라고 했어요. 1.1% 되면은 경제 무너진다는 얘기인가요? UBS가 보기에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0.6을 찍었으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말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1.1이라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얼마나 꼬꾸라질 거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속도에 따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예.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자세를 예. 보여준 거죠. 사실 1.1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경제에서 1.1이라고 하면 별로 좋은 숫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봐도.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을 찍었어요. 이 2.1이라는 자료가 뭐냐? IMF의 WEO에서 2023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2.1이에요. 우연치 않게도. 네. 물론 연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6을 찍어놨습니다. 3분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네. 그것만큼 이제 조정을 했었죠. 그러면은 그 보수적으로 IMF의 자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IB 어느 누구도 2024년이 2023년보다 좋을 거라고는 안 본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골드만삭스마저도 그렇죠. 골드만삭스조차도 그냥 23년하고 비슷할 거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군요. 예.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업률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1을 2024년, 2025년 쭉 4.1로 했는데 네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냐 아니냐의 결정을 질 수 있는 게 실업률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쪽을 보느냐의 문제일 예. 거예요. 결국 실물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대표적인 숫자는 GDP가 될 텐데 GDP는 너무 늦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월이지만 4, 4분기 자료도 안 나온 상태이고 그렇죠. 뭐 이제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거를 그 인지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월간 자료를 봐야 되겠죠.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실업률 자료가 되는 거고 실업률과 관련돼 가지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졸트 나왔고 그 다음에 논판 페이롤 나올 것이고 그렇죠. 이니셜 클레임 나올 것이고 네.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4년이 좋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찍어내는 숫자들은 진짜 좋은 거 맞니?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DB나 UBS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은 이게 연준에서 찍고 있는 숫자 1.4였죠 아까 네. 실질 GDP 성장률이. 네. 그러면은 여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찍고 있는 가운데 정도에 있는 1.4와 1.2 정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컨시스턴트한 즉 저쪽의 예상과 이쪽의 예상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네. 그런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고용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쿨링 다운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네. 지금 식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식어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나온 자료에 이 그 잡 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레이버 턴오버라는 개념, 졸트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얼마나 고용하고 얼마나 이직하고 네.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숫자를 보면은
고용하고 이직의 추이를 봤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위쪽이 고용이고 아래쪽이 이직입니다. 네. 여기서 이직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에서 떠난다라는 얘기죠. separation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감은 뭐냐면은 노동시장 자체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던 거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즉 고용도 둔화되고 이직도 둔화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고용 시장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통 이런 거죠. 나 여기 관두고 다른 데로 갈래. 내가 여기 없으면 일자리 없니? 막 이런.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의 숫자를 보시면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고점도 이미 2022년 초반때 아니면 21년 말 이때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예.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예. 상당히가 어느 정도냐면 100만 단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면은 작은 숫자는 아니죠. 네. 좋게 볼 게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예.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를 떠나가지고 예. 일단 이 숫자만으로 딱 한 가지를 얘기해라 그러면은 예. 노동시장이 쿨링 다운하고 있다라는 거는 예. 거의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쿨링 다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쿨링 다운이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약간 열기가 좀 없어진다. 네. 저러다 얼어버리거든. 이제 그게 걱정인 그게 거죠. 걱정이잖아요. 예. 아, 그리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나온 숫자가 사실은 거기에다가 약간 더 얼음을 끼얹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숫자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은 그리고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이직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separation을 보통 번역할 때 이직, 직에서 떠난다가 되는 네. 건데 이 이직은 가만히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나 나갈래라고 생각하는 자발적인 퇴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너 나가라고 하는 등 뒤에서 누가 날 밀어주는 비자발적인 거. 해고가 비자발적.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나가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은퇴를 한다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불의의 사고로 뭐 사망을 하는 경우라든가 맞아요.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앞에 두 개가 중요한 거죠. 자발적으로 떠나느냐 비자발적으로 떠나느냐. 네. 물론 이 두 경우에 모두 다 다른 잡으로 갈아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갈아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렇죠.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그만둔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자발적인 퇴사율을 보통 퀴츠 레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보시면 퀴즈 데이트. 네, 퀴트했다라는 거죠. 잡에서. 그만뒀다. 네네.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거기에다가 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2021년 초반부터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을 하죠. 보통 이 자발적 퇴사율이라는 거는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네. 차고퍼를 뭐 받아놓고 뭐 관둔다던가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예. 근데 2021년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이게 거의 0.5% 포인트가 증가해 버립니다. 네. 거의 뭐 런닝화 신고 나갔네. 그냥 그죠? 예. 그렇죠. 그냥 관뒀다라는 거죠. 보조금. 네. 보조금 때문인가? 그럴 수도 이제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네. 해보는 단계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년 정도 되면은 예. 경제학자들이 이거를 보고 이럴 수가 있어?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게 돼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갖다 붙였냐면은 예. Great Resignation이라고 붙여요. 대퇴사 시대에 우리가 같이 뭐 이제 불렀던.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 그런데 예. 이 숫자에서 한 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아침에 나온 숫자는 퇴사율이 2.2%더라라는 거죠. 2.2%면은 과거 자료를 쭉 보시면은 거의 정상적인 범위 내로 평균치로 들어왔다라고 왔네요. 볼 수가 그러네요. 있는 거죠. 네. 즉 Great Resignation의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즉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많이 퇴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예.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왜 할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격이죠. 임금. 임금. 고용 시장에서 가격은 임금이죠. 네. 그러면은 임금을 많이 줄게 그러면은 옮길 요인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 숫자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잡 스위처라고 되어 있어요. 잡을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을 보시면은 잡 스테이어 아래쪽에 하늘색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잡에서 계속 유지를 할 건가 아니면 잡을 옮길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기 계신 두 분처럼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잡오포를 할 때 지금 얼마 받으세요? 그러면 그거만큼 드릴게요. 그러면은 야 그럼 미쳤냐 내가 옮기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그거를 감안하고 아 그러면은 저희가 뭐 1.5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퍼를 주게 되죠. 네, 네. 근데 잡스테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오퍼를 받고 이 회사에다가 저 이런 오퍼 받았는데 얼마 주실 거예요? 라고 여기에다가 얘기를 하면 여기는 그만큼은 못 올려줘요. 네, 그렇죠. 그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음.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고 표현했던 2021년부터 2023년을 보시면은 이 잡 스위처와 잡 스테이어 간의 임금 상승률의 차이가 거의 2.2%포인트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것보다 음. 임금을 2.2%를 더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죠. 그러니까 간극이 역대 뭐 2000년도 들어서 가장 큰 간극을 좀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전을 보시면은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봐야 1.0%포인트 정도? 예. 거의 2배가 넘게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옮긴다. 이때 코로나 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예. 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예. 이제 그 뭐 좀 재택?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현타가 왔다. 어차피 죽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진짜로?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회사가 락다운인데 뭘 어. 그래가지고 레이오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 받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타난 게 그 다음에 정상화되니까 21년이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렇죠. 락다운 다 끝났고. 예.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야 이제 다시 와 그랬더니 아 잠깐만 나 좀 다시 생각해 볼게. 이거 맞아. 내가 꼭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니?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 결과는 어. 노동의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금을 야, 올려. 그러지 말고 돈 더 줄게. 야. 일단 와서 다시 얘기하자. 네. 너 10시간이었어. 8시간만 일해. 뭐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가면서 하지만 대표적인 게 일단 임금을 많이 올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아워리 웨이지가 평균적으로 YOY 기준으로 월간 5%를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거의 2년 동안 보여줬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익세스 세이빙이 있고 그 다음에 웨이지의 상승분이 있고 이 두 개가 지난 3분기, 이번 4분기까지도 어쩌면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몇 번 드렸었죠. 네, 그랬죠.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퇴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많이 퇴사를 한 사람들이 퇴사했으니까 나 집에 가서 놀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잡 스위처의 형태로 네. 다른 잡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년부터 23년까지 노동시장은 레드핫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1월 자료를 보시면은 0.9%포인트만큼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과거의 평균이 0.7%포인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적인 기제에서도 더 이상 옮겨야 될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은 거의 끝나간다라는 거죠. 네. 예. 네. 혹시 저 잡 스위처와 잡 스테이어 사이에 2009년 때는 이게 또 서로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좀 있는데 그때는 저 부분이죠. 예. 2008년 크라이시스가 발생을 하고 그렇죠. 이 당시에 일단 그 강제로 그 퇴사를 당한 사람들이 더 낮은 페이의 잡이라도 일단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일자리가 계속 잘리니까. 네. 그러네.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해요. 예. 음. 어. 와, 되게
예. 예리하게 잘 발견하셨네요. 네, 굉장히 좋아요. 예리한 오늘 질문. 아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세요 오늘. 네. 좀 있으면 코피 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일단 그러면은 잡 모빌리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가 작업을 옮길 거야라는 그런 의도에 의한 시장의 화랑 레드핫한 그런 노동시장은 가라앉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지금 고용 시장의 움직임은 어떠냐? 고용하고 해고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YOY로 해서 디퍼런스를 한 거예요. 증가율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2022년 6월부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고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21년 6월과 비교를 했을 때 고용이 줄어들었다라는 고용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예. 확실하게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해고를 보시면은 이때부터 해고는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세퍼레이션. 네. 세퍼레이션 중에서도 여기에는 레이오프하고 디스차지, 즉 비자발적인 해고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실업률은 계속 2026년까지도 4.1%로 왜냐하면 네. 고용이 굉장히 컸으니까요. 어. 고용이 굉장히 크게 되면은 예. 조금씩 더 자른다고 예. 하더라도 고용자가 많기 때문에 아. 실업률이 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게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지만은 그 전해를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은 또 고용 자체도 완전히 과거보다 고용을 안 하는 그런 거보다도 그렇죠. 그 2021년보다 대비했을 때의 맞습니다. 그 마이너스잖아요. 이 그래프의 의도가 그거예요. 예.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 네. 지금 우리가 딱 그 숫자만을 보면은 아 이게 뭐 그냥 안정적인 것 같은데 뭐 약간 떨어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찌 보면은 이 지금 해고 수준 자체가 뭐 그렇게 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나마 뭐 실업률이라는 거나 고용 지표가 조금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게 하네요.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고용에서 수요 쪽에서 둔화되고 있으니까 고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지금 그러니까 해고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요. 작년 내내 보시면은 챌린저 리포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대량 해고라든가 이런 게 상반기에 뭐 파이낸셜 쪽에서 아니면은 프로페셔널한 쪽에서 그쪽에서만 일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서 일부 네. 발생을 했었죠. 그거 이외에 사실 하반기에는 좀 조용했단 말이에요. 예. 그냥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시사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예. 야, 참. 그러면 예. 수요 측면에서 즉 노동 수요 측면에서 제가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사람을 뽑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일단 가서 구인. 예. 구인구직. 네, 구인 공고를 네, 내야 구인 되겠죠. 공고해야죠. 네. 예. 구인 공고는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꽤 많이. 음. 물론 2020년 2월 1일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지금 그때를 100으로 놓은 지수입니다. 예.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약 26% 정도 올라간 상태이기는 해요. 하지만 21년 말, 즉 완전히 그 폭발하는 네. 그런 시기가 됐을 때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25%에서 30% 가까이 둔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즉 고용 수요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예. 네. 그- 누가 이렇게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기울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너무 과한 어떤 구인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직장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물론 주가도 그때 많이 또 올라기도 했고 근데 이제 내려가는 그 속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좀 완만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들거든요.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예. 라는 그런 아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확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굳이라고 하면 예.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명확해지죠. 락다운 때 1,000만 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잘렸죠. 네. 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저기 인슈어드 예. 보통 우리가 이니셜 클레임이 있고 인슈어드 클레임이 있고 그렇죠. 예. 인슈어드 클레임이 저 숫자가 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네네. 아.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다시 뽑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 나가기 시작하죠. 아. 그런데 그때 그게 툭 떨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 계속 천천히 줄어들죠.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한번 혼되게 당했죠. 사람들을 뽑고 싶은데 애들이 현타가 와서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대. 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기업의 반응은 음. 지금 우리가 기업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일단 옛날 같으면은 자 일단 레이오프 합시다. 네네. 가 자연적인 반응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다가 우리 못 뽑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게 야, 그 어떤 힘의- 비용은 조금 부담하더라도 아. 일단 고용을 좀 유지해 보자가 예. 된 거죠. 음. 그게 약간의 힘의 균형을 그래도 좀 찾게 되는 요인이 됐었겠네요. 예, 그렇죠. 아.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이 잡 포스팅이 예.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이때 2022년 때는 시장의 화두가 물론 주식 시장도 정말 폭락했지만 네.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게 그냥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니까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미리 미래를 좀 내다보게 된다면 확 구인 수를 쫙 줄이고 우리 구조 조정해야 되고 네. 하다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음. 막상 정말 수요와 공급의 어떤 어떤 힘의 균형 때문에 네. 이게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네요. 이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2022년 상반기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경제 성장하던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뽑았다는 거죠. 와. 참 왜? 희한하네. 그 이전에 해고한 그 자리를 채웠어야 되니까. 예. 네. 지금 경제 성장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는 뽑아야 돼라는 음. 부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레이버 프릭션이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예. 그러면은 이게 고용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네. 우리가 작년에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레저 앤 하스피텔러티였죠. 네. 즉 맞아요. 여가 쪽 음. 여기에서 미친 듯이 뽑고 있다. 네. 아직까지 다 못 채웠다. 음. 정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봐요. 즉 고용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죠.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뽑는 것처럼 보였던 보건 쪽, 헬스케어, 사회복지, 정부, 그 다음에 여가 부분 예. 이렇게 네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타로 던져버렸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놀랍게도 2023년 하반기 6개월 동안은 기타 부분은 거의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예.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 특정 그룹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의 부분 헬스케어, 소셜 어시스턴스,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거버먼트 부분만 계속해서 꾸준히 사람을 뽑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가 사회복지 그렇게 많이 뽑는 고용량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즉 본질적으로 이거는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하고 거버먼트가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네. 즉 고용 증가가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린 관심 없어.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 예. 벌써 6개월만큼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미국 경제를 좀 끌어올릴 만한 하나의 핵심이 되는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고용이라는 것은 약간의 좀 등한시하고 있었던, 뭐 등한시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약간 발 빼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러니까 다 채우고 이미 다 채워져 고점에 있는 상태구나. 돌아갔고 더 이상 고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 신규 고용은 지금 보건, 사회복지, 정부, 여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집중돼 있는 부분에서만 거고요.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 매뉴팩처링, 즉 제조업의 대부분은 고용 증가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네요. 서비스 부분인데 예. 서비스 부분에서도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아. 여기의 문제는 뭐죠? 별로 고임금 직업이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서비스 직업. 그리고 풀타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좀 예. 해고도 쉽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대면이죠. 그렇죠. 네. 여기는 반드시 손님과 예.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직접 대면해서 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직종일 가능성이 높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이전에 많이 못 뽑았던 거죠. 코로나 샥이 있었고 우리
가까이 있으면 안 돼. 가까이 있으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래도 옮을지도 몰라. 등등등 여러 가지 개소문들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공급이 적게 됐다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럼 이제는 다 채워졌느냐? 네. 채워졌다면 안 뽑겠죠. 고용 증가가 이쪽에 집중돼 있는데 그럼 여기가 안 뽑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용이 둔화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집중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언제나 망고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뽑을 만큼 뽑았는지 아직도 뽑을 게 남았는지가 확인이 됩니까? 그게 확인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었다시피 여가 관련된 거는 뭐 비대면 대면이고 그 다음에 고임금 직업이 아니고 네. 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단 말이죠. 예. 이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아웃소싱을 많이 하죠. 서비스 업종에 아웃소싱을 보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템포러리 헬프 서비스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네. 얘는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계약 베이스에 의해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직원을 보내주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역. 파견직. 그렇죠. 어떤 의미로는 아, 뭐 용역이 용역. 정확한 예, 표현이 예.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얘가 특징이 비슷하죠.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단기간에 고용을 하는 네.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2020년 초반, 즉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까지로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음. 이쪽은 290만, 음. 이쪽도 291만 5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예, 거죠. 예. 네.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많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이 얼마나 계속해서 아웃소싱이 커지고 있는가를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둔화되는 거는 뭔가 시그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고용이 되는 게 그다지 쉽지 않을 것 그러네요.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은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그 항목을 보자. 그러면 얘도 2019년 수준보다도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예. 고용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게 두 가지를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고용을 창출하기에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거의 턱밑까지 왔다 막 이런 느낌이네요. 뭐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진짜로 그런가를 보려면은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를 보시면은 미친 듯이 오를 때 2022년에 14%까지 올라갑니다. 시간당 임금이. 네. 그러다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 한 5%대까지 와 있죠. 그리고 아래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토탈 프라이빗,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체 네. 민간 기업들의 민간 기업들의 네. 아울리 웨이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4%죠. 그러면은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부분도 고용을 안 하는데 너희도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는데 더 고용할래?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될 물론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증가율을 봤을 때 이게 평균이 2.5%란 말이죠. 네. 4%면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죠. 5%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2.5%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즉 초과적인 고용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확 붕괴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라는 그런 막연한 숫자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을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고용 시장이 진짜 쿨링 다운 되는 건 맞는데 냉각될 상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되게 좋은 거네요. 글쎄요, 좋은 걸까요? 아니, 골디락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거예요. 그래요? 네네. 자,
4.1%의 실업률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봐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이 정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프트 랜딩보다는 노 랜딩의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요. 어. 아.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예. 거죠. 예. 네.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그러면은 숫자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이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통 고용의 수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논판 페이롤이에요. 논판 페이롤이 뭐 예를 들어서 10월에 15만, 그 다음에 11월에 19만 9천. 물론 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리바이즈가 많이 된다라는 네.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제일 먼저 고용 숫자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실업률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 때 막 이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그런 모습이 있어서 4.1% 그러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논판 페이롤 비농업 고용의 증가분을 역으로 추산해 보자라는 거죠.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지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고용자가 얼마나 될지 알아야 되고, 실업률이 얼마가 될지 알아야 되면은, 그럼 나머지는 이제 취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역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뭐 경제 인구라는 거는 뭐 인구 증가율이라는 거는 거의 안정적으로 나타나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추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월별로 따져보면 약 0.06%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가정을 해서 2024년 말까지 경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여율 같은 경우도 얘도 숫자가 좀 나름대로 안정적인 애란 말이죠. 네. 한 62%에서 63%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인데 가장 최근 자료가 62.8%였어요. 네. 자, 그럼 이거를 놓고 곱해버리면은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누가 취업했고 누가 실업자인지 이것만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업자는 FOMC가 4.1%야라고 전망을 했죠. 자, 이 숫자가 뭐 노 랜딩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업률을 거기까지 쭉 올라간다라고 그냥 손쉽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얘와 경제활동 인구를 곱하면은 실업자 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남는 게 취업자죠. 취업자 수죠. 그럼 그 취업자 수가 얼마나 증가할까를 네. 역산을 해보면 예. 저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점선이죠. 네. 결론이 뭐냐? 2024년 12월까지가 됐을 때 제가 계산해 본 바로 따르면은 비농업 고용자의 증가 정도는 약 5만 3천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아, 평균적으로. 네. 예. 매월. 라는 이야기가 되는 아, 이 거예요. 흔들림, 아, 그건 이제 그걸 평균적으로 빼는 낸 거죠. 거니까 이제, 네네. 아,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15만 명, 19만 명? 이 숫자 높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전에 봤을 때 20만 명, 30만 명, 뭐 좀 더 급할 때는 60만 명, 뭐 이런 숫자를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중간에서 굉장히 그렇군요. 높은 수준에 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15만, 16, 19만 그러면은 이미 충분히 쿨링 다운한 거 아니야? 어. 제 계산에 따르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떤 벤치마크를 본다. 논판 페이롤에 대한 벤치마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숫자 2024년에 대략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 추가적으로 고용이 되는 수준 네. 이라면은 그 부분이 바로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 야, 이 근데 나중에- 그럼 그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사실-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겠죠.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논판 페이롤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거기서 보통 16만 명, 뭐 15만 명 이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높으면은 그 고용 시장이 좋고 그거보다 낮으면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건가?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쭉 뽑아봤을 때 가능하다면 10만 명 이상 정도까지만 나오더라도 사실 그 그러네요. 트렌드에 대략적으로 맞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크게 충격을 받을 건 없다라는 거죠. 왜? FOMC에서 4.1% 실업률 이건 네. 노랜딩이라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숫자가 취업자 수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5만 있다라는 3천 명. 얘기가 되는 거죠. 대략 뭐 이게
평균 잡아서 계산하신 가이드라인이네요. 거니까? 가이드라인. 네. 한 그냥- 60만 명.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그 정도로 잡힐 수가 있다라는. 예. 6만 명이죠. 예. 60만 명이 아니라.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네. 마무리 짓도록 네네네. 할게요. 예. 지금 이 숫자가 그러면 큰 숫자가 작은 숫자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저도 같아요. 너무 작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SEP 2023년 6월 자료를 살짝 열어보면은 네. 이때 2024년의 실업률을 4.5로 정해놨어요. 네. 전망을 4.5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비농업 고용의 증가수는 대략적으로 월간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4.5. 그러면 한 2만 3천 정도까지. 2만 떨어져요. 3천이요? 네. 아 그래요? 아 4.1에서 4.5까지 올라갔는데 실업률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취업자 수가 떨어져야 되죠. 줄었는데 그게 2만 명대로 떨어져요. 2만 명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희가 실업률 4.5%를 전망합니다. 그러면은 야 너는 그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믿는 거지라고 그렇게 그러네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취업자 수로 따져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2만 명. 그러면은 이제 좀 섬찟해지죠.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저는 나름대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라고 계산을 했으니까 예. 물론 여기 가져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예. 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랄 거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그 숫자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이 숫자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인 숫자를 본다라고 한다면 기준은 이 정도로 보셔도 크게 이게 예. 그 세상이 망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 그러게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시장 예상치가 15만 명의 이제 뭐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데 이게 13만 명 나왔다. 막 그러면 갑자기 야 경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자 교수님이 계산하신 바에 따르면 야 66만까지는 떨어져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건데 뭐 이거 갖다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제가 그 가정들이 제대로 맞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는 네네. 하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실업률의 4.1%대와 4.5%대의 어떤 가이드 그 범위 레인지를 정해 주시니까 네. 물론 이 지금 교수님께서 해 주신 요 계산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그냥 논판 페이로를 봤을 때 예상치보다 떨어졌네. 야, 이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네.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주면 네. 이게 더 명확하게 우리가 맞아요. 시장을 볼 수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고용 시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네네. 와, 오늘 정말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가 왜 교수님을 좋아하냐면 명확한 계산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항상 보면 네.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무슨 지표였지? 고용이 갑자기 막 32만 명 막 이렇게 늘어난 거. 이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한 계산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야, 참. 자, 오늘 사실 이 영상은 많은 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게 정말. 왜냐면 고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부분만 듣다 보면은 이 얘기가 왜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으실 텐데 예. 딱 끝까지 딱 기승전결을 들으시고 나면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